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비엔날레를 생길 때 일부 화가들이 비엔날에 대한 그 반대를 했어요. 너무 화급하게 갑자기 준비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절속된 어떤 문화행사에 대해서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광주 5.18 항쟁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정부에서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었죠. 당시에 그 비엔날레 구성이 너무 국제적인 어떤 작가들 내지는 국제화적인 어떤 모습들, 또 그런 문화의 행사들이 너무 광주 5.18 항쟁에 대한 그 재고는 전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미술제라는 이름으로 안티비엔날을 했는데, 아니면 안티비엔날에서 통일미술제라는 이름을 했죠. 이회 때 사실은 그 1회 때 안티비엔날을 한 사람이 묘하게 비엔날을 요즘 말로 움직였잖아요. 대표가 되어서. 근데 그건 참으로 그 디테일한 데가 있어요. 광주 시립미술관이 민간인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미술관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소원종 시장이라는 분이 강행규인을 지목을 해서 안티비엔날을 했던 사람을 관장으로 선임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안티비엔날은 어떻게 보면은 비엔날에 대한 반비엔날레적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안티라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어떤 변칙법적 어떤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엔날을 어떻게 보면은 팔자에 없이 비엔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에 비엔날에는 내가 비엔날을 기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자들과 이론가들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들을 팀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광주 비엔날이 신생 비엔날이기 때문에 1회 때는 그렇게 했지만 2회 때는 좀 더 명망가들 중심으로 뽑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요셉 보이스랄지, 굉장한 작가들이 많이 왔죠. 세계 탑 10 안에 든 작가들은 다 왔어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을 좀 더 유명하게 만들자. 좀 더 알려지게 만들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군을 삼아서 광주 비엔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세계에 좀 더 좋게 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감독에 의해서 또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뽑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작가, 새로운 어떤 작품이 나오고 그러죠. 광주는 전통적이면서도 상당히 진부한 점도 또 있어요. 그러나 또 전통적이면서 진부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죠.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 전통 어떤 미의식, 그 조선의 미의식,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광주의 미술인들의 어떤 폭이 넓어진, 또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비엔날레는 비엔날인 거예요. 비엔날레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이에요. 비엔날레는 어느 작품이 가장 우수하고 뭐인지도 몰라, 솔직히. 나도 비엔날레 전시하면서 야, 이게 가장 감동적이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가끔 나도 몰라요. 그게 미술이죠. 또 문학하고 좀 소설하고는 다르니까. 소설은 인물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림은 보고 다 느낌이 달라요. 당신 느낌하고 이 선생님 느낌하고 내 느낌은 다르죠. 그러듯이 비엔날레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단지 하나 비엔날레는 그 해에 미술인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 발표하고 좀 새로운 걸 또 보고 느끼고 그런 거죠. 그래서